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드디어 시장 참여자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는 일정이죠. 4월 미국의 CPI가 발표될 예정에 있습니다. 자, 재밌는 기사가 있어서 하나 가지고 왔는데 미국의 4월 CPI가 4.5% 밑돌 가능성이 1%다. 만약 현실화될 땐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건데 4.5% 밑돌 가능성 사실 1%라고 돼 있는데 사실 제로에 가깝죠. 사실 뭐 4.5%까지 밑돌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는 게 맞고, 결국 지금 시점에서 CPI 같은 경우에는 시장치를 좀 부합할 것인가, 아니면 뛰어넘을 것인가, 하회할 것인가, 요 세 가지 방향만 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이 기사가 좀 재밌어서 제가 가지고 왔느냐라고 한다면, 시장 예상치에 따른 시나리오를 그려둔 부분이 JP 모간이 5가지 증시 시나리오를 제시했다라는 부분.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재미가 있어서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자, 사실 지금 시점 미국의 뭐 금융기관이라든가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기대값 자체는 한 5%에서 한 5.4%까지가 일단은 기대치로 나오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요거의 중간값이 한 5.2 내지 5.3% 정도로 일단 시장의 기대값으로 설정을 하고 요 기준으로 중심으로 해서 상회할 것인가, 부합할 것인가, 혹은 하회할 것인가, 요 방향이 나온다라고 보면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JP모간이 미국의 4월 CPI가 5.5%를 넘게 발표될 경우 S&P 500 지수가 최소 3% 이상 폭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좀 동감을 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시장 분위기를 본다라고 하면 아직 은행권 리스크도 좀 남아있는 상태고요. 은행권 리스크와 그리고 이 정리를 한번 해야 되겠다. 자, 지금 시장에 남아있는 리스크 상황이라고 본다면 일단은 은행권 리스크가 아직 남아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부채 한도, 미국이죠. 네, 미국의 디폴트와 관련한 부채 한도 협상 리스크가 남아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러시아의 전승절에 따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교전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 요렇게 세 개가 지금 부각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최근에 3월 인플레이션까지 확인을 했을 때는 둔화 포인트가 좀 명확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연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지만 실질적으로 올해 금리 인하는 없을 거라는 파월의 발언에 따른 실망감, 요거는 다소 실망감 정도로 봐야 됩니다. 기준금리 동결 포인트는 이미 명확하게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요렇게 시장에 남아있는 투심을 좀 악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4가지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시점에서 시장이 기대할 수 있는 시장의 기대값은 무엇이 있느냐라고 한다면 은행권 리스크, 요거 지금 당장 해결될 부분 아닙니다. 이미 금리 자체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한계 기업들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은행권 리스크에 대한 부분은 불명 부담으로 시장에 언제 동안이나 계속 남아있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권 리스크 당장 해소되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은행권 리스크에 따른 뱅크런 사태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미국이 정부가 자금 투입을 나선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 재정 편성을 새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미국의 디폴트와 관련한 부채 한도 협상이 되어야만 하는 부분이죠. 물론 그뿐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부채 한도 협상은 결국에는 종국에는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치적 싸움으로 인해서 그 흐름이 한 2주 정도 더 딜레이 되는 그런 모습인데, 요 포인트 자체는 해결될 부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은행권 리스크에 대한 부담은 남아있는 시점이라는 점,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교전 역시도 언젠가는 끝이 나겠지만 최근에 전승절에 따른 다시 한번 리스크가 부각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는 다시 한번 인플레를 키울 여지도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시작된 다시 한번 우려될 수 있는 리스크라는 점을 감안한다라고 하면 시장의 기대값 역시 이 부분도 당장에 해소되기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올해 금리 인하는 없을 거라는 파월의 발언에 따른 실망감, 저는 이 부분은 차라리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차라리 실망감, 어쨌든 동결은 명확한 부분이기 때문에 인플레 값이 떨어지면서 깜짝 금리 인하 포인트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 실망감은 환호로 향후 바뀔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은 실망은 할 만큼 해라. 그리고 이 연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값이 올해 없는 상태에서 시장 분위기가 잡히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아울렀을 때 보면 해결될 수 있는 리스크 사항도 있는데 당장에 해결되기 어려운 리스크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기대하는 건 뭐예요? 그래, 그러면
당장 해소될 리스크 사항이 없다라고 한다면 물가라도 잡혀라. 인플레이션이라도 잡히고 연준의 기조라도 조금 눌러줘라. 이게 결국 기대값이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대값이 유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번 CPI 발표가 시장 예상치를 부합하거나 혹은 하회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에 JP모간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만약 그 시장의 기대값을 한참 못 도는 그런 수치가 발표될 경우 확률적으로는 작다라고 보지만 최소 3% 이상 폭락, 물론 요건 단발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상향하는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포인트가 지금은 박스에 들어오면서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 포인트가 다시 한번 내리막길을 겨룰 수 있는, 즉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 달 동안은 최소 3% 그 이상의 기대값이 하락 포인트로 잡힐 수 있다는 데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볼 수 있는 거고, 두 번째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4월 CPI가 5.3에서 5.5% 사이에 발표되는 경우, 즉 5.2에서 3% 정도의 기대값으로 시장 예상치를 소폭 뛰어넘는 그런 추이로 발표될 가능성이라는 건데, 확률은 어느 정도 있지만 이렇게 될 경우 S&P 지수는 0.75에서 1.25% 급락하게 된다. 사실 급락이라고 보긴 어렵죠. 차라리 여기까지도 괜찮다라고 봅니다. 5.3에서 5.5%면 물론 근원 CPI라든가 이런 포인트가 어떻게 발표될지도 좀 집중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동안 미국 증시 분위기 자체가 어떠한 큰 추세를 그려가는 과정이 아니라 박스에 갇혀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1 내지 1%에서 2% 정도 하락폭이 잡힌다라고 하면 추세선 위에서 안착하면서 선반영을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분위기를 잡아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 1번의 최악의 수를 피한다라고 보면 이 부분까지도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죠. 세 번째 시나리오는 4월 CPI가 5.0에서 5.2% 사이로 집계되는 경우, 즉 시장 예상치를 부합하거나 소폭 밑도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최근에 이런 인플레이션 둔화값이라든가 이런 포인트를 좀 비교해 봤을 때 일단은 부합하거나 하회하는 그런 추이가 짙게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확률이 가장 유력하다라고 보고 S&P 지수는 0.5에서 7.5% 상승하게 될 거라고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기대값이 이거보단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뭐 잠시 후에 체크를 드리겠지만 앞서서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지금 나스닥도 그렇고 박스를 그리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시장 예상치 하회 혹은 부합에 따른 요 포인트를 돌파로 가져간다라고 하면 향후 기대값이 PPI 역시도 시장 예상치를 하회 혹은 부합할 수 있고, 이 박스가 거의 한 5개월 정도 형성이 된 부분이거든요. 요 포인트를 뚫어내면서 기술주, 성장주 위주의 이런 강세 포인트를 고려한다라고 하면 하반기 기업들의 실적 좀 개선 포인트까지 기대심이 더해지면서 더욱 높은 포인트로 분위기가 잡힐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요 확률이 무난하지만 0.5에서 7.5% 그 이상의 기대값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4월 CPI가 시장 전망치인 5%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5% 그 한참 이하죠. 5% 한참 이하, 5.2% 정도를 중간값으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5%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에는 확률은 20% 정도 잡혀 있고요. 4.7에서 4.9%로 집계될 경우 S&P가 1%에서 1.25%라고 나와 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이상으로 봐야 됩니다. 5% 미만으로 떨어졌을 때 4.7에서 4.49, 그리고 4.9, 그리고 4월 CPI가 4.5, 1%의 회박한 확률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이 포인트를 모두 감안했을 때 이런 그림이 나오지 않더라도 5% 미만으로 그림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시장의 상승 포인트 자체는 상당히 클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앞에 부합하는 수치가 나왔을 때 박스권 돌파 역시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미만으로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기대값은 더욱 커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발적인 시세 탄력성이 커질 수 있는 부분이겠죠. 물론 그에 따른 차익성 매물 역시도 강하게 나올 수 있겠지만, 이렇게 5% 아래로 떨어진다라고 하면 개인적으로 볼 때 다시 한번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감이 형성될 수 있어요. 그런 그림까지도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 5%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단발적으로 봤을 때 기대값은 더 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 5% 미만으로 떨어지는 수치가 저는 나오기를 바라진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냥 딱 시장치에 부합하거나 소폭 하회하는 그림 정도가 나와주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왜 5% 미만으로
급격히 물가가 떨어지는 거를 기대하지 않느냐라고 한다면 개인적으로 볼 때 만약 5% 미만으로 떨어지면 시장은 크게 환호를 할 수 있습니다. 5%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는 크게 환호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투심이 상당히 얼어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뿐만이 아니라 국내 증시, 아시아 증시, 유럽 증시 전반적으로 투심이 크게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고 어느 때보다 본전 심리가 강할 수 있는 증시라는 걸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급격한 상승 탄력성을 받고 급등이 나오는 것보다는 완만하게 지수의 추세 견인을 이끌 수 있는 CPI 시장 예상치 부합 혹은 소폭 하회 정도가 가장 베스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차트로 살펴보겠습니다. 나스닥의 위치를 살펴보면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지만 지금 나스닥 위치 자체는 박스에 갇혀있는 모습입니다. 이 박스를 돌파하기 위해서 이번 CPI가 상당히 강한 트리거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시장 예상치를 부합하거나 소폭 하회를 하게 된다면 12,250P를 뚫어주면서 이 구간이 지지로 잡히는 그런 그림이 나와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인트에서 완만하게 지지를 확인하는 게 이번 주 증시에서는 마무리 포인트로 상당히 중요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만약 여기서 CPI가 정말 시장을 충격을 하면서 이 하회치가 크게 잡히면서 급등이 나와버린다라고 한다면 구간이 좀 떠버리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동안에 이런 이 변동성을 통해서 본전 심리가 상당히 좀 강해질 수 있는 부분이고 이후로 체크할 수 있는 구간 역시 또 상당히 크게 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지를 확인해야 될 시점이라고 본다면 본전 심리가 강해질 수 있는 위치에서 오히려 차익 매물이 깊어질 수 있다라는데 좀 기반을 둬야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과하게 반응을 줬을 때 만약 연준이 매파적 발언을 한번 더 때려버리잖아요. 그러면 실망감과 함께 충격이 더 더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는 시장 구간으로 봤을 때 개인적으로는 시장치를 부합하거나 혹은 소폭 하회하는 게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다. 일단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국내 증시라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국내 증시와 나스닥이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에 국내 증시는 추세를 돌려야 될 부분이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박스를 돌파해줘야 될 위치라는 것 정도인데 일단은 코스닥이 오늘 장 초반 상승세를 반납하고 지금 일단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대금 자체가 크게 형성된 부분이 아닙니다. 유동성이 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CPI를 앞두고서는 국내 증시 코스닥 결국 이 박스에 갇힌 흐름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후에 CPI 반등 포인트를 CPI의 하회 추이를 확인하면서 미국 증시의 박스권 돌파 그리고 나서 완만하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중심선부터 체크하러 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물론 내일 코스닥 같은 경우에 국내 증시 옵션 만기일로 인해서 탄력성이 그렇게 크진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박스 하단을 지지를 밟고 나서 일단은 국내 증시 역시도 CPI를 트리거로 확인하면서 추세를 다시 한번 돌려가기 위한 이 박스를 돌파해 가는 것 그리고 중심선을 물어주면서 875P를 이제는 지지로 확인하는 것 요 구간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오늘 같은 경우에 대금 자체 형성 포인트도 그렇게 크지 않고 경계심이 강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오늘 지수가 하락한다라고 하더라도 뭐 크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고요. 카페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승한다라고 하더라도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변동성 증시가 어느 정도 이어지고 있지만 이거를 소화시킬 수 있는 포인트가 CPI 오늘 있을 발표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 CPI가 과하게 떨어지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차익 매물이 깊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좋지 않은 부분이고 그렇다라고 해서 시장치를 웃도는 결과값이 나온다라고 하면 소폭은 괜찮지만 과하게 나온다라고 하면 시장 충격이 더해질 수 있기 때문에 구름대로 다시 한번 쑥으로들 수 있는 그런 코스닥 흐름 역시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 구름대 밟고서 국내 증시 역시도 지수 관점에서 반등을 뽑아주는 게 좋죠. 그러기 위해서는 CPI 같은 경우에는 시장치를 부합하거나 혹은 소폭 하회하는 정도가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오늘 저녁 CPI가 발표될 예정이 있고 그 분위기를 보고 나서 다시 한번 분위기를 좀 체크해보고 전략적 시나리오를 짜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CPI 발표값에 대한 기대치는 그리고 기대치에 따른 시장 분위기는 이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도 시장 분위기 경계심이 강한 부분이기 때문에 모두 매매에 좀 보수적으로 관망하시는 자세 역시도 필요하다라는 점 반드시 인지해 주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